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무지입니다. 오늘은 왕권 강화 태종 이방원, 왕권을 튼튼하게 한 이방원 조선 3대 왕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배우는 것이 오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기억할까요? 왕권 튼튼 태종 이방원, 왕권 튼튼 태종 이방원. 고려말 최고의 권력자 이성계. 이성계는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6명의 아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죽어. 그래서 두 번째 부인 강씨 성을 가진 부인과 다시 결혼을 해서 방번, 방석 아들 2명을 낳습니다. 이성계가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려고 하는데 숨겨진 도움이 바로 5번째 아들 이방원인. 이방원은 신진사대부였던 정몽주를 찾아갑니다. 왜?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고려 왕조를 이어가고 싶은 온건 개혁파였어요. 이방원이가 이제 정몽주를 찾아가서 몽주 삼촌,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조선 건국합시다. 이렇게 설득하니까 몽주가 그럽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고려 왕실에 배신할 수 없다. 너희끼리 조선을 건국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여버립니다. 드디어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이제 조선의 실제적인 권력은 정도전이 가지고 있었어요. 정도전은 의정부 서사제, 즉 신하들이 나라를 운영하기를 바랬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성계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세자의 자리에 방석, 즉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방원이가 성질나는 거야. 저 어린 녀석이 조선 건국을 하는데 뭘 도왔어?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는데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계모의 자식이었던 방번이와 방석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정도전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왕자들 중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하고 파워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 방원은 자기가 세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이 욕심이 있는데 다른 형제들 눈치도 보이고 백성들의 눈치가 보이니까 자신의 둘째 형, 즉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과가 세자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이방과는 조선의 두 번째 임금 정종에 즉위합니다. 이 정종에 즉위했을 때 이 정종이 아들이 없었어. 역시나 다음 세자 자리를 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성계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아들들이 세자의 자리를 놓고 눈치작전을 펼치는 거야. 그 가운데 이방원이 욕심을 내고 자신의 형, 바로 위의 형이에요. 이방간을 죽여버리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방원이 무섭게 느껴졌던 정종은 이방원에게 왕자리를 물려주고
드디어 왕에 오른 이방원. 여러분들 여기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왕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왕자의 난이라고 합니다. 왕에 오른 이방원은 자신이 형 죽이고 동생 죽이고 왕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도 혹시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조선에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다. 모든 공신들, 왕실의 친척들, 왕자들은 사병을 없애라. 오로지 군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군사 권력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정도전이 실시하고자 했던 의정부 서사제. No. 이거 아니야. 조선은 이씨의 나라고 왕이 짱이란 말이야. 킹왕짱. 나라의 주인은 왕인데 왕이 왜 허수아비해야 돼? 자, 지금부터 나라의 모든 일은 왕인 나에게 허락을 받고 해. 신하들, 왕 말 잘 들어. 그래서 6조 직계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하들을 이제 눈치 보게 만드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잡은 이방원은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겠죠. 자, 그런데 나라에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고 이 모든 것들은 백성들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 일단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하자. 그리고 조선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나누어 줄게. 이렇게 하면서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은 당연히 나라가 지켜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지독실히 착착착착 걷고 그리고 군대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걷어서 나라의 살림을 튼튼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에 저기 수도인 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지역까지 왕의 말 한마디가 먼 곳까지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지방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방정치제도를 마련합니다. 우리 앞선 시간에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부목군현으로 나누어서 임금님이 수령을 보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공부를 했습니다. 즉, 이 제도가 태종 이방원 때 실시한 제도예요. 전국을 8도로 나누는데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황해도, 평안도, 함길도 도의 이름이 만들어진 것. 첫 번째 사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방원은 요즘처럼 비행기나 철도,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한성을 중심으로 저 멀리 있는 경상도, 전라도, 함길도, 평안도 직접 다 다스리기에는 교통, 통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왕이 직접 임명한 관찰사들을 통해서 팔도를 다스리고 팔도의 관찰사들이 부목군현을 다스리게 하는 이런 지방제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 사병을 철폐해서 군사력을 장악하고 육조직계제를 실시해서 정치 권력과 신하들을 장악합니다. 호패를 발급해서 나라의 살림 그리고 군대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방을 8개의 도로 나누고 직접 관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문고라는 아주 커다란 북을 경복궁 앞에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이 있으면 백성들이 직접 신문고를 두드려라. 그럼 왕이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 이 신문고를 두드리는 백성은 없었어요. 왜? 신문고 두드리는 것이 하늘에 별 따는 것보다가 어려웠기 때문에.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문고 제도는 말만 있었지 실현이 되지 않은 제도였어요. 왕권 튼튼 태종 이방원. 이때까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태종 이방원의 업적을 살펴봤습니다. 오른쪽 가장 밑에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고 있는데 이 지도는 태종 이방원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세계 지도예요. 이 지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단 중국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조선이나 중국이나 사각형에 가까운 네모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죠. 당시에는 지구가 둥근 것이 아니라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면은 언젠가는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 즉 지구가 네모난 거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자, 이 지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수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국도, 나라, 도, 수도의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이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왜 그러냐? 당시 조선 사람들은 중국을 황제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세계 문화의 중심지, 가장 발전된 나라로 믿고 섬겼기 때문에 중국을 엄청나게 크게 그려놨는 겁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역사 공부 처음 하는 친구들은 이름 복잡하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지도예요. 자, 오늘 수업 왕권 튼튼 태종 이방원 이상 마치겠습니다.